닥쳐! 넌 모른다고? 넌 아무것도 몰라! 진한 레드와인이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착! 핏빛처럼 농밀한 액체가 한지수의 새하얀 블라우스를 온통 뒤덮었습니다. 얼굴과 목을 타고 끈적하게 흘러내리는 와인. 관객들의 비명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지만 와인을 뒤집어 쓴 그녀는 놀랍게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유아교육계 거물 차민우 회장이 광기에 휩싸여 소리쳤습니다. 그와 마주선 이는 38년 전 그에게 매일 짓밟혔던 아동심리 전문가 한지수. 그 둘에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봄비가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한지수는 상담실 창가에 앉아 빗줄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5살 아동심리 상담사로 일한 지 15년째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상담할 아이의 기록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8살 여자아이 또래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또각또각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38년 전 파랑새 유치원 교실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지수야, 너 크레파스 더럽다. 7살 차민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반에서 가장 컸습니다. 목소리도 컸고 주먹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유치원 이사였습니다. 이거 쓰지 마, 내가 쓰기 싫어. 민우는 지수의 크레파스 통을 빼앗았습니다. 선생님이 보지 않을 때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수는 한 달 동안 모은 종이접기 작품들을 상자에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분홍색 학, 노란색 배, 파란색 꽃이 상자 안에 가득했습니다. 선생님께 칭찬받은 작품들이었습니다. 민우가 다가왔습니다. 뭐야 이거? 내 작품 보관함이요. 지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우가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지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보관함? 웃기네. 민우는 상자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종이 학들이 구겨졌습니다. 노란 배가 찢어졌습니다. 파란 꽃이 짓밟혔습니다. 민우의 발이 상자를 걷어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지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속 어딘가가 깊이 꺼져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운 돌멩이가 몸속에 박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도 모른 척 했습니다. 지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왔어요. 조수의 목소리에 지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빗줄기가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3시였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8살 여자아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지수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이와 엄마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수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서연이요.
아이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선생님한테 학교 이야기 들려줄 수 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치마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엄마가 아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지수는 기다렸습니다. 급하게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애들이 제 필통을 숨겼어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한 달 전부터요. 처음엔 어떻게 시작됐어? 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친구들이 말을 안 걸었어요. 지수는 가슴 한쪽이 뜨끔했습니다. 그림, 상, 질투. 38년 전 그날도 지수는 그림 대회에서 상을 받았었습니다. 민우는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수는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들었어. 서연이가 정말 용감하게 이야기해줬네. 상담은 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아이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때로 공감했고, 때로 조언했습니다. 엄마에게는 학교와 상담할 것을 권했습니다. 아이에게는 매주 오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보자.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보다 표정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다시 창가로 돌아갔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하늘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책상 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한지수 선생님, 제3일 유아교육 심포지엄 연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회장 차민우 드림. 지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차민우. 38년 만에 다시 마주한 이름이었습니다. 지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유아교육재벌 드림 키즈의 회장이 되었다는 것을, 방송에도 자주 나온다는 것을,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자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지수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2달 전 지수에게 한 통의 익명 제보가 들어왔었습니다. USB 하나가 우편으로 배달되었습니다. 안에는 차민우의 횡령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보육기금 수십억 원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간 내역이었습니다. 지수는 USB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 창밖으로 무지개가 떠올랐습니다. 비갠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지수는 휴대전화를 다시 들었습니다. 답장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 감사드립니다. 기꺼이 참석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액자에는 파랑새 유치원 단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바랜 사진 속 7살 지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7살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액자를 천천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상담실은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봄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수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를 꺼냈습니다. 손에 쥔 작은 물건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38년 동안 가슴속에 박혀있던 돌멩이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지개가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은 3일 후였습니다. 지수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하얀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깔끔한 재킷과 검정 바지를 준비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옷을 입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웠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가방에 자료를 넣었습니다. USB가 제일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은 노트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차민우의 일기장이었습니다. 1년 전 지수는 파랑새 유치원 동창회에 참석했었습니다. 그곳에서 옛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은퇴한 박 선생님은 지수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이렇게 훌륭한 상담사가 될 줄 몰랐어. 두 사람은 카페에서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우 기억나지? 그 아이 참 힘들었어. 지수는 차를 마시다 멈췄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집안이 복잡했거든 부모님이 맨날 싸우셨어. 민우가 유치원에서 일기를 썼었는데 한 번은 내가 실수로 읽었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박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일기장은 간직하고 있어. 언젠가 민우한테 돌려줘야지 싶어서. 지수는 그날 일기장 복사본을 얻었습니다. 7살 민우의 글씨는 삐뚤빼뚤했습니다. 문장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오늘 엄마가 울었다 아빠가 나쁘다 나는 세면 이긴다. 지수가 상을 받았다 나는 못 받았다. 화가 난다. 지수가 옷을 부쉈다. 선생님이 나를 안 혼낸다. 우리 아빠가 이사니까.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지수는 일기장을 읽으며 이해했습니다. 민우는 피해자이기도 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변명이 될 수는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심포지엄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화장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했습니다. 립스틱은 연한 핑크로 골랐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께 주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차는 강남 쪽으로 달렸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30분 후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랜드 팰리스 호텔이라는 금빛 간판이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현관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제21회 유아교육 심포지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천장의 샹들리에가 화려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등록하시겠어요? 네, 한지수입니다. 아, 연사님이시군요. 명찰 여기 있습니다. 여직원이 미소 지으며 명찰을 건넸습니다. 지수는 가슴에 명찰을 달았습니다. 한지수 박사 마이너스 아동심리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컨퍼런스 홀은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지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3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넓었습니다. 빨간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육계 인사들이었습니다. 교수, 원장, 기업 임원들이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컨퍼런스 홀 입구가 보였습니다.
큰 문이 양쪽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걸려 있었습니다. 드림 키즈 마이너스 아이들의 꿈을 키웁니다. 슬로건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한지수 선생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드림 키즈 홍보팀 김 과장입니다.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대기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오후 2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수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작은 방이었습니다. 연사 대기실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연사들이었습니다. 지수는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도 인사를 받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슬라이드는 25장이었습니다. 제목은 유아기 권력 남용과 성인기 비윤리적 행위의 상관관계였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차민우의 이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화면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1시 김 과장이 다시 왔습니다. 선생님, 회장님께서 만찬에 초대하셨습니다. 심포지엄 전에 연사분들과 식사를 하신대요. 알겠습니다. 지수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김 과장을 따라 다시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로열 다이닝 룸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김 과장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호화로웠습니다. 큰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은빛 식기가 반짝였습니다. 꽃병에는 붉은 장미가 꽂혀 있었습니다. 테이블 끝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차민우였습니다. 38년 만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180cm는 넘어 보였습니다. 정장은 맞춤이었습니다. 넥타이는 남색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습니다. 얼굴은 변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한지수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민우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안정적이었습니다. 방송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악수는 짧았습니다. 앉으세요. 다른 분들도 곧 오실 겁니다. 민우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지수는 테이블 중간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다시 끝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파랑새 유치원 동창이시죠? 민우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저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어렸으니까요. 민우는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육계에서 선생님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 아동 심리 분야에서 최고시라고요.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실력 있는 분을 모시고 싶었어요. 오늘 발표 정말 기대됩니다. 민우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연사들이 들어왔습니다.
4명이었습니다. 모두 인사를 나눴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웨이터들이 들어왔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샐러드, 스테이크, 파스타가 차례로 놓였습니다.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레드 와인이었습니다. 진한 빨간색이었습니다. 민우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건배합시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지수도 잔을 들었습니다. 입술에 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대화했습니다. 교육정책, 유치원 운영, 정부 지원금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민우는 주로 듣는 편이었습니다. 가끔 맞장구를 쳤습니다. 필요할 때만 의견을 냈습니다. 회장님 드림키즈가 올해 매출이 1,000억을 넘겼다면서요?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민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육기금도 늘리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은 진지했습니다. 연기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지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발표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민우는 테라스 쪽을 가리켰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아래로 강남 거리가 보였습니다. 차들이 오갔습니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았습니다. 민우가 난간에 기댔습니다. 선생님 발표 주제를 봤어요. 흥미롭더군요. 감사합니다. 유아기 행동이 성인기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네,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혹시 저 때문에 그 주제를 선택하신 건가요? 지수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도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지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제가 오해한 것 같네요. 민우는 다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파랑새 유치원 시절 회장님께서 가장 아끼던 물건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지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어릴 적 추억이 중요하니까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튀어나왔습니다. 기억 안 나시나요? 지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기억 안 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 드릴게요. 회장님은 어떤 아이였나요? 친구들에게 친절했나요? 민우는 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이라기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지수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민우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오후 발표 잘 들어주세요. 지수는 돌아섰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지수는 테라스를 나갔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난간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7살 민우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크레파스를 빼앗던 아이, 작품 보관함을 걷어차던 아이, 선생님이 봐주던 아이. 민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기를. 작게 욕이 나왔습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컨퍼런스 홀이 가득 찼습니다. 300명 넘는 사람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무대 위에는 사회자가 섰습니다. 이제 마지막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지수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수는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연단에 섰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유아기 권력 남용과 성인기 비윤리적 행위의 상관관계. 지수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동심리 상담사 한지수입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오늘은 유아기 행동 패턴이 성인기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관객들이 집중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이론부터 설명했습니다.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화면에 일기장 사진이 떴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지수 것을 부셨다.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관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민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38년 전 파랑새 유치원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홀이 고요해졌습니다. 지수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일기장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엄마가 울었다. 아빠가 나쁘다. 나는 세면 이긴다. 관객들이 숨죽였습니다. 이 아이는 가정폭력을 목격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그것을 실험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례 연구를 발표하는 것처럼 객관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7살 여자아이였습니다. 가해자는 같은 반 남자아이였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양옆에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나가려면 소란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더럽다는 이유였습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습니다. 파랑새 유치원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동그라미가 2명을 표시했습니다. 7살 민우, 7살 지수. 가해자는 피해자가 만든 작품을 파괴했습니다.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선생님은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아버지가 이사였기 때문입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가 갈렸습니다. 이런 유아기 권력 남용 경험은 성인기에 어떻게 발현될까요? 지수는 천천히 관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첫째, 도덕적 책임감의 부재입니다. 둘째, 타인의 고통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셋째, 권력을 이용한 지속적인 착취 행위입니다. 슬라이드가 또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신문 기사 제목들이었습니다. 드림키즈, 급성장의 비결은 차민우 회장, 보육기금 100억 조성, 유아교육의 선구자 차민우를 만나다. 그리고 이 가해자는 성인이 되어 유아교육기업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홀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육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멈췄습니다. 민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실제로는 그 아이들을 위한 돈을 훔쳤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올라왔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드림 키즈 보육 기금 차민우 개인 계좌. 이체 금액 53억 4천만 원. 날짜가 명확했습니다.
계좌번호가 선명했습니다. 홀이 폭발했습니다. 뭐야? 저게 진짜야? 횡령이잖아. 민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홀을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저건 조작된 자료입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민우는 무대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지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조작이라고 하셨죠? 당연히 조작입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지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했습니다. 스크린에 확대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은행 거래 명세서였습니다. 공증된 날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회장님 명의 계좌의 실제 거래 내역입니다. 은행에서 직접 발급받은 공식 문서입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8년 전 크레파스를 훔치고 작품 보관함을 걷어찬 아이가 지수는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수백억 원의 보육기금을 횡령하는 재벌 회장이 되었습니다. 닥쳐. 민우가 소리쳤습니다. 그는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을 밀쳤습니다. 테이블에 부딪혔습니다. 와인 잔이 넘어졌습니다. 레드 와인이 테이블볼을 적셨습니다. 민우는 다시 뒤돌아섰습니다. 넘어진 와인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진한 빨간색 액체가 잔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내가 내까지 게 나를 평가해. 그는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더 빨랐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힘도 셌습니다. 경호원 하나를 밀쳤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민우가 연단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너 때문에.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이. 회장님 인생은 회장님이 만드신 겁니다. 지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38년 전에도 지금도요. 닥쳐. 넌 모른다고. 넌 아무것도 몰라. 민우는 와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관객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안 돼. 민우는 잔을 기울였습니다. 레드 와인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진한 빨간색 액체가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지수의 하얀 블라우스에 쏟아졌습니다. 얼굴에도 튀었습니다. 목에도 흘렀습니다. 와인은 마치 피처럼 보였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와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블라우스가 완전히 젖었습니다. 핏빛 얼룩이 옷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보셨죠, 여러분? 지수는 관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력을 잃었을 때 나오는 폭력적 본능입니다. 와인 얼룩이 천천히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림키즈 회장이 가진 유아적인 미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텅 빈 와인 잔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38년 전 7살 아이는 작품 보관함을 걷어찼습니다. 지수는 젖은 블라우스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늘 45살 어른은 와인을 뿌렸습니다. 다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라진 게 뭔가요?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깨졌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 더러운 와인이 묻은 옷이 지수는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저의 수치심이 아닙니다. 민우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회장님의 죄목이 될 겁니다. 경호원들이 달려왔습니다. 민우를 붙잡았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놔줘. 민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횡령 및 폭행 신고합니다. 장소는 그랜드 팰리스 호텔 3층 컨퍼런스 홀입니다. 지수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용의자는 드림키즈 차민우 회장입니다. 민우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경호원들이 겨우 붙잡았습니다. 네, 증거는 충분합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됩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지수는 무대 끝에 섰습니다. 와인에 젖은 옷이 무대 조명을 받아 더욱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핏빛 얼룩이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관객들은 숨죽였습니다. 플래시만 계속 터졌습니다.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중얼거렸습니다. 이럴 리 없어.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5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홀로 들어왔습니다.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민우 씨, 횡령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찰칵. 차가운 금속 소리가 홀에 울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정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안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38년 전에도 지금도요. 경찰이 민우를 일으켰습니다. 민우는 끌려갔습니다. 발이 바닥을 질질 끌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횡령이 사실입니까? 보육기금을 정말 빼돌렸습니까? 폭행 사건에 대해 할 말씀은?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과 민우가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홀로 돌아왔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관객들이 일어났습니다. 1명, 2명, 3명. 그리고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다가 점점 커졌습니다. 우르르. 홀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와인 얼룩이 온몸에 번져 있었습니다. 얼굴, 목, 가슴. 하얀 블라우스는 이제 빨갛고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를 적셨습니다. 와인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끝났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끝났어. 가슴속 돌멩이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38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내려갔습니다. 지수는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젯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플랫이 세례 속에서 끌려가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공허했습니다. 38년을 기다린 순간이 끝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수 선생님이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정중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중앙지검 김영석 검사입니다. 지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차민우 씨 사건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데 오늘 오전 중에 시간 되시겠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럼 11시에 지검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었습니다. 지수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제 입었던 하얀 블라우스가 걸려 있었습니다. 와인 얼룩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세탁해도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블라우스를 만졌습니다. 거친 첫 느낌이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증거품으로 제출해야겠네.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닐봉지에 블라우스를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밀봉했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회색 재킷과 검정 바지를 선택했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서초동에 있었습니다. 지수는 택시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외벽이 위압적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방문증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양쪽으로 사무실 문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형사사건과 재정경제사건과 공공수사과, 재정경제사건과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뒤에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서류 더미가 책상에 쌓여 있었습니다. 한지수 선생님이시죠? 그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네, 김영석 검사님이시고요. 맞습니다. 앉으세요. 지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 검사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쉽지 않으셨을 텐데. 김 검사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검사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차민우 씨 사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횡령 금액이 53억이 아니에요. 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120억입니다. 120억이요? 네, 선생님이 제공하신 자료를 토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숨겨둔 페이퍼 컴퍼니가 3개 더 나왔어요. 김 검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보육기금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 후원금까지 빼돌렸습니다. 최소 5년 이상 조직적으로 진행된 범죄입니다.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돈을. 네, 그 돈으로 강남 아파트 5채를 샀고 외제차를 10대 이상 구입했습니다. 해외 계좌의 예금도 상당합니다. 김 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악질입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제 차민우 씨가 제게 와인을 뿌렸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김 검사는 비닐봉지를 받았습니다. 안에 블라우스를 확인했습니다. 폭행 증거로 사용하겠습니다. 현장 영상도 확보했으니 입증은 충분합니다. 재판은 언제쯤인가요? 빠르면 한 달 안에 구속 기소될 겁니다.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김 검사는 노트북을 돌려 지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화면에는 뉴스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드림 키즈 차민우, 100억대 횡령 혐의 긴급 체포, 유아 교육계 거물, 보육기금 사유와 충격. 아이 사랑 가면 벗긴 한지수 박사는 누구? 심포지엄 와인 폭행 사건, 전 국민 공분. 댓글이 수천 개였습니다. 진짜 쓰레기네. 아이들 돈을 훔치다니. 한지수 박사님 존경합니다. 용기의 박수를. 저런 놈이 교육자라고? 평생 감옥에 쳐넣어야 함. 와인 뿌리는 거 봤는데 진짜 충격이었음. 완전 폭력배. 지수는 화면을 보다 눈을 돌렸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네요. 당연하죠. 국민 정서상 아동 관련 범죄는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김 검사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차민우 씨 측 변호인이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합의요? 내 피해 금액 전액 변제하고 선생님께 위자료 지급하겠다고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절합니다. 예상했습니다. 김 검사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조사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지수는 어제 일을 상세히 진술했습니다. 증거를 입수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심포지엄 준비 과정을 말했습니다. 김 검사는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김 검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건가요? 그냥 익명으로 제보하셔도 됐잖아요.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괜찮습니다. 아니요. 지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38년 전 저는 차민우 씨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파랑새 유치원에서요. 김 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발표에서 나왔던 사례가 선생님 본인이었군요. 네. 그래서 복수하신 건가요?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정의였습니다. 김 검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38년 전 그 아이는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수는 김 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김 검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용감한 분입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지수는 직업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선생님, 박 선생님입니다. 뉴스 봤어요. 많이 힘드셨죠? 꼭 이겨내세요. 응원합니다. 지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서연이 엄마입니다. 기사 보고 정말 놀랐어요. 존경스럽습니다. 다음 상담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잘 지내고 있죠? 네.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지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상담소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책과 크레파스와 종이 냄새였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이 100여 통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선생님, 저도 어렸을 때 왕따를 당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아이 엄마입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따뜻합니다. 강연 요청 드립니다. 전국교사 연수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수는 하나하나 답장을 썼습니다. 오후 3시 상담 예약 시간이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와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서연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지난주보다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서 와, 서연아. 지수는 일어나 아이를 맞았습니다. 선생님, 저 이번 주에 친구 생겼어요. 정말? 누군데? 민지라는 애예요. 같이 그림 그렸어요. 서연이는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림이었습니다. 두 여자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고 이게 민지예요. 예쁘다. 정말 잘 그렸네. 지수는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서연이와 엄마가 돌아갔습니다. 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가에 섰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랑새 유치원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뒤집어져 있던 액자였습니다. 지수는 액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7살 지수와 민우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오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됐어. 액자를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검사였습니다. 선생님, 구속 기소 결정 났습니다. 그렇군요. 재판은 다음 달 15일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김 검사가 말했습니다. 차민우 씨가 선생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전달해 드릴까요? 지수는 멈칫했습니다. 내용이 뭔가요? 확인은 못했습니다. 봉인되어 있어서요. 받으실 건가요?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등기로 발송하겠습니다. 통화를 끝냈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노을이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편지. 무슨 내용일까? 지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가 묵직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구치소였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열어야 할까? 읽어야 할까? 지수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편지지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했습니다. 군데군데 번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첫 장을 펼쳤습니다. 한지수 선생님께 편지를 쓸 자격이 없는 걸 압니다. 그래도 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38년 전 나는 당신에게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크레파스를 빼앗았고 작품을 부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아빠가 엄마를 때렸습니다. 나는 무서웠습니다. 작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힘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이사였으니까요. 선생님들이 나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얘가 당한 걸 다른 사람에게 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다시 두 번째 장을 들었습니다. 당신이 폭로한 날, 나는 모든 게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와인을 뿌렸을 때 나는 미쳤습니다. 통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습니다.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았습니다. 어른이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몸만 컸을 뿐이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매일 생각합니다. 내가 훔친 돈으로 고통받았을 아이들을, 부모님을, 선생님들을, 그리고 당신을 38년 동안 당신이 짊어진 고통을.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압니다. 다만 이 말만은 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옳았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지수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재판에서 당신을 다시 보겠죠. 나는 모든 걸 인정할 겁니다. 횡령도, 폭행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았듯이. 38년 전 7살 민우가 7살 지수에게, 그리고 지금 45살 민우가 45살 지수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차민우. 편지가 끝났습니다. 지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것이 천천히 녹아내렸습니다. 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완연했습니다. 가로수에 연두색 잎이 돋아났습니다.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고마워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민우에게일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일까? 한 달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었습니다. 방청석이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이 앞줄을 차지했습니다. 카메라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피고인석에 있었습니다. 수갑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척해 보였습니다. 정장은 헐렁했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기립.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차민우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드림 키즈 보육 기금 및 정부 지원금 총 12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그랜드 팰리스 호텔에서 증인 한지수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업무상 횡령 및 폭행죄로 기소합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민우는 일어났습니다. 인정합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변호인 의견 있습니까? 민우의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횡령한 금액은 전액 변제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재판장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증인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지수는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38년 전 피고인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7살이었습니다.
피고인도 7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는 아동 심리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괴롭힘 당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지수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단순한 횡령이 아닙니다. 수백,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서 희망을 훔친 겁니다. 그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도 피해자였다는 걸 압니다. 가정폭력을 목격했고 그것이 그의 행동에 영향을 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지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원했던 게 아닙니다. 정의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이제 법정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지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차민우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횡령 금액 전액을 배상하고 피해자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우는 무너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끝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선생님,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지수는 멈춰 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지수는 기자들을 지나쳤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지수는 상담소에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 셋도 함께였습니다. 선생님, 이거 봐요. 한 아이가 그림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말 잘 그렸네. 지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수도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하늘거렸습니다. 책상 위에 파랑새 유치원 사진은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상담소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렸습니다. 과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가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아이들을 돕는 것. 그것이 지수의 삶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수가 찾은 평화였습니다. 저녁 무렵 지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지수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38년 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았으니까요. 지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38년 동안 기다렸던 평화가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복수도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수는 베란다를 나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습니다. 읽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지수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당당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수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유는 다른 이의 고통을 어루만질 때 비로소 찾아왔습니다. 38년의 그림자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빗속으로 이야기 재미있게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